예, 일단 뭐 삼성전자 파업이 타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뭐 프리마켓도 보셨습니다만 뭐 오늘은 좀 최근 들어서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네. 한 주를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가져오신 주요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유가 환율 금리 이 3고에 외국인 10거래일 연속 팔자. 예, 보죠. 10거래일 연속 팔자는 맞긴 한데 사실 지금 매도량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과거에 한 뭐 2,500 왔다 갔다 했을 때 외국인 매도의 양과 지금의 양을 사실 맞비교를 하는 건 사실 의미는 없다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시가총액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수치만 볼 필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시되는 거는 지금 뭐 시장의 지수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만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조정이라고 생각을 되진 않는데 그 밑에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의 소부장, 그다음에 그 외의 종목군들을 보면 이게 문제가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예 하락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제 3고라는 부분은 이제 환율, 유가, 이제 금리와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기종에서 뭐 유가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서 만약에 뭐 유가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이제 재무부에서 엄청난 채권 발행 때문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이제 뭐 두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이제 넥스트레이드 이제 그 프리장에서 호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또 KRX 8시 50분 본장 동시효과 들어갔을 때 또 확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삼성전자가 오르는 걸로 출발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어떤 노조쟁이 때문에 파업 때문에 떨어진 부분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좀 사실 뭐 주가가 그 때문에 급락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갈 이유도 사실 없긴 하죠. 많이 또 올라갈 여지는 또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좀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엔비디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매출이 전분기 대비 20%, 전년 동기 대비 85%가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능한 수치인지 뭐 궁금할 정도로 대부분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노무라 증권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고치 목표 주가 제시하면서 가장 강조를 한 부분이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은 어떤 그 자본 지출을 하는 것은 그렇죠. 그 GPU가 아니라 메모리 쪽이라고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은 오늘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나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뭐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프리마켓 상황도 계속해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근데 좀 전에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장 전에 종시효과 그거를 한번 그때 좀 이제 좀 신뢰감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을 보면 뭐 지금 저희 시간에서 뭐 DS가 얼마를 받고 DS 안에서 뭐 메모리가 얼마를 받고 비메모리가 얼마를 받고 이건 사실 따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죠. 이제 남 얘기잖아요. 이제 사업 성과의 10.5%를 일단은 재원으로 삼는다. 그게 가장 좀 중요한데 일단은 전액 그 자사주로 일단은 주기로 이제 결정이 된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사주를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300조를 달성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뭐 부럽습니다. 이제 인당 6억 정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거에는 이제 특별 성과급 외에 원래 초과 이익 성과급 있잖아요. OPI라고 하는 그것까지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받으면은 뭐 1년 3분의 1은 바로 팔 수 있고 3분의 1은 1년 후에 이제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2년 뒤에 팔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시장이 이제 뭐 기업이랑 이제 노조랑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주주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느끼는지가 더 중요하고 가장 더 중요한 거 지금 한화라든가 아니면 현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의 어떤 시장에서
느낌을 좀 받아들일지 그건 좀 약간 미지수인 것 같아요. 이제 삼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단 좀 실적이 잘 나왔다 싶은 기업들은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도미노 현상을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노사 간에 어떻게 좀 잘 합의가 마무리가 될지 그 부분은 좀 숙제로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폭풍이죠. 뭐. 네. 대통령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영업이익을 가지고 성과급의 기준으로 삼느냐라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데 이게 결국 이제 주주들은 그 사실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주주들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사실은 그 뭐랄까 그 수혜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근로자들이 먼저 이렇게 받느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주주 우선 어떤 그런 어떤 문화 이게 사실 우리가 별로 없죠. 낯설죠. 주주하는 정책이란 말이 막 지금 이제 화두일 정도니까 워낙에 얼마나 안 했으면 그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 시장이 더 좋은 시장으로 이렇게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이것도 아마 계속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예, HT현대중공업 어제 같은 급락장에서도 올랐죠. 한화엔진도 그렇고 이게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향 엔진 네,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가 생겼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새로운 건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에는 원래 그 배에 쓰이는 엔진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배에서 쓰는 거 원래 우리 조선사 그 엔진 만드는 데들이 데이터 센터에 원래 엔진을 공급을 했었어요. 네, 원래 들어가죠. 이제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비상용 발전용이었고 비상 발전용으로. 지금은 이제 상시 발전용으로 이제 이 캐파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네. 뜻인데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사행정 엔진 관련돼서 힘센 엔진이라고 해서 이행정 엔진은 굉장히 크고 이행정 엔진은 여러분들이 혹시 뭐 동네에 가시면은 한 뭐 4, 5층짜리 연립주택이 긴 게 있으면 그만하거든요. 엔진 자체가. 그렇게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가 없고 없죠. 네. 이제 사행정 엔진 좀 약간 작은 사행정 엔진은 여러 개를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가 고장 나도 다른 것으로 그러게요. 전기를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행정 엔진 쪽을 올해 3분기서부터 좀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좀 발표가 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엔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제 뭐 데이터 이제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묻으면 무조건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철근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묻기 시작했죠. 그래서 엔진은 이것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생긴 지 오래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조선에서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먹거리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좀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기사 내에는 비상용 발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고 상시용 발전으로 기사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비상용은 원래 들어갔던 거고 네, 네. 이제 이게 주가 모멘텀이 되는 거는 이제 상시용으로 네, 들어가기 네.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잘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예, 주성 엔지니어링이 무섭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는 프리마켓에 안 올라가 있군요. 하여간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단기간에 확 오릅니까? 네, 정말 몇몇 개 기업 빼고는 이제 소장들이 굉장히 좀 힘든 시기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한 60위권 정도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60위, 70위 사이였었는데 지금 시가총액 5위로 올라갔죠. 이게 이제 대단한 게 IT 쪽에서 이제 한마디로 소부장 쪽에서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를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쪽이 빠졌기도 했습니다만 리노공업, 원희와 IPS 이런 기업들 제치고 지금 1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반면 실적은 뭐 사실 실질적으로 1분기 이제 적자 좀 전환이 좀 됐고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인데요. 이제 태양광으로 처음에 네. 상한가 랠리를 이제 보여줬었죠. HJT라고 하는 이중 접합 이제 태양광 관련돼서 이건 이제 테슬라의 어떤 납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8년도에 이제 태양광 장비로만 이제 매출 뭐 1조 원인가요?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뭐 지켜오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목받는 것은 이제 기존의 이제 증착 장비 중에 ADL이라는 장비 네. 기술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 거의 원래, 원탑이었었는데 예. 지금은 AGL이라고 해서 전 세계 유일하게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해서 처음으로 납품을 한 부분이 이제 그게 뭐예요? 이제 증착 장비잖아요. 예, ADL이라는 ADL. 것은 이제 앞에 A는 이제 원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제 가운데 HL에서 G가 이제 그로스의 이제 G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는 이제 그 방막을 씌울 때 뿌려갖고 이제 눈이 내리듯이 이제 이거를 담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원자가 스스로 자라면서 이 방막을 형성을 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를 이제 유성 엔지니어링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ASML의 EUV 장비처럼 글로벌 독점 장비를 우리가 키우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누구도 못 만드는. 그럴까. 네, 그래서 이거를 납품을 했는데 그냥 글로벌 뭐 반도체 기업이라고 표현이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인텔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까지. 인텔이요? 네네.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는 장비라 이거군요. 네. 자,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여기까지 다섯 번째 오늘 이슈로 좀 하신 게 이제 개인들 5월달에 순매수 연중 최고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또 연중 최고치로 팔았다는 얘기도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만 오늘 플로어에서 또 박 의원님이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다뤄주실 테고요. 저는 막간을 이용해서 프리마켓 상황, 지금 상황 좀 잠깐 보죠. 삼성전자 29만 3천 원 뭐 전후 이렇게 한 6%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화면을 보시는 분들 이제 개인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30만 원 딱 찍고 이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4.4% 되죠. 182만 원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빨간불입니다. 다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뭐 보니까 조방원전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방산도 다 오르더라고요. 원전도 오늘 원전이 조금 더 셉니다. 전력이 더 세네요. 예. 전력도 요 며칠 계속 좀 부진하다가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톤을 박 의원님한테 옮겨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월 개인 순매수 역대 최고치 기록. 사실 이러한 뉘앙스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마치 개인들이 많이 사면 엄청난 욕심을 좀 내는 것 같은 뉘앙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사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매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반대적인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기사들은 사실 좀 약간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 시장이 역대급으로 올라갔을 때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해서 외국인들이 꼭지까지 매수를 하다가 그걸 바톤 받아서 개인들이 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절대 그게 반복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면은 뭐 꼭지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 부분이죠. 자, 팩트 본다라고 하면 그냥 많이 사고 있다. 이제 외국인들은 역대급 매도를 하고 개인들은 역대급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누가 사든 간에 뭐 시장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누가 사고 팔고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쪽이 맞냐 사는 쪽이 팠냐가 중요하죠. 1월, 4월달 개인 순매수 규모보다 이제 5월달이 지금 현재 다 안 지났죠. 다 안 지났는데도 1월달, 4월달 합친 거보다 5월달에 개인 순매수가 더 많다라는 부분은 일단 여기서 그 신용 융자만 많이 껴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1월서부터 5월까지 코스피 상승률과 함께 개인들 매매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이제 23% 올랐는데 개인들은 팔았죠. 2월달은 19% 올랐는데 개인들 3조. 3월달에 19% 정도 빠졌는데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5월달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때 이제 전쟁 때문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저가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그 달이 이제 3월달입니다. 4월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오르긴 했죠. 이제 12조 매수, 이제 5월달 다 안 지났는데도 34조 정도. 5월달 이제 3분의 2 지났는데 역대급 순매수 물론 5월달이 끝나고 나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얼마를 팔았네 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개인적으로는 왜 개인들이 어디에서 지금 가장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두 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개인들 ETF 거래만 뽑아낸 겁니다. 전체 코스피 거래에서 개인들 ETF 거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ETF 거래만 뽑아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거래량은 사실 3월달서부터 우측 아래 보시면 3월달서부터 거래량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올라가고 있죠. 기현상인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비싼 주식 위주로 이제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뭐 ETF 쪽 이게 지금 이번 달 27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 ETF 14개가 이제 동시 상장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죠. 지금 현재 좀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 코스닥 시장,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개별주들 종목군들은 그걸 팔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이런 쪽에 코스피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양극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일단은 뭐 개인들이 ETF를 많이 사서 그 지수 상승에 대해서 소외감을 안 느낀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런 개인들은 각 달마다 5월 달까지 어떤 주식들을 가장 많이 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1, 2위만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1월 달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근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2월 달 같은 경우는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고요.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이닉스가 좀 4위에 있다는 게 좀 이채로운 부분이고요. 2월 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게 나란히 좀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3월 달 시장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징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순매수 1위를 들어왔고요. ETF, 레버리지, 이제 기아차, 뭐 LIG, 이제 디펜스까지 순매수를 3월 달에 많이 했습니다. 4월 달에 좀 약간 의외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따로 이제 수기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딱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제가 갖고 온 거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데이터인데 4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가 개인들 순매수에서 지금 현재 7위까지 없는 점이 상당히 좀 이채롭죠. 1위가 LS일렉, 네이버가 2위에 있다는 게 좀 약간 그런 부분, 하나오션, 에코프로, 현대건설, 하이브, 한국우주까지 4월 달은 지금까지의 어떤 매매 패턴과 상당히 좀 다른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다 5월 달 돼서 다시 좀 두 기업의 인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긴 합니다. 외국에 상장돼 있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D랩 ETF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비중이 상당히 높죠. LS일렉,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 에너빌리티 5월 달에는 ETF가 그 순위에 4월 달서부터는 좀 약간 빠졌다는 점이 좀 이채롭긴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ETF 쪽의 수급이 굉장히 놀랍게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수급을 보시려면 금융투자 쪽 수급을 보시면 금융투자가 코스피에서 계속 사고 있는지 금융투자가 약간 꺾였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일단은 뭐 각 달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걸 많이 샀고 여러분들은 나는 뭐를 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를 많이 샀구나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FE 준비를 했고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광통신 관련해서 한번 언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은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CPO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제 반도체와 광통신을 같이 패키징하는 관련주로서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종목이죠. 반도체 칩, 그러니까 ISC 리노공업처럼 이제 테스트 소켓 만드는 기업이 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광통신 관련된 부분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반도체 칩 검사에 필수인 버닝 테스트, 테스트 보드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의 설비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핵심 수혜주로 이 증권가에서 리포트도 상당히 어떤 좋은 느낌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TF이죠. 이제 HABM이나 2.5D 패키징과 관련돼서 소캔까지 차세대 제품군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테스트 난이도가 상당히 뭐 좋아지기 때문에 뭐 ISC 리노공 다 좋긴 합니다만은 TFE가 굉장히 많이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CPO라고 하는 코 패키지 옵틱스가 반도체와 광통신 같이 패키징하는 이 부분 매출이 발생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죠. 약간 처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증설도 한다라고 해요. 140억 통해서 공장 증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예상 매출이 이제 1,500억 내외,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30억 내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른 ISC나 리노공업대에 비해서 저평가거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CPU, 이제 그 코 패키지 관련돼서 옵틱스 관련돼서 이제 관심을 받았던 부분인데 최근에 많이 처져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공간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기관 수급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이건 좋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져 있으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외국인들은 좀 약간 샀다 팔았다 하긴 합니다만은 이 기관 수급만 좀 주목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인기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라 일단 반도체 쪽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소부장 기업들 살아난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그 평균적인 수준 이상의 주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TF이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FE까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특히 이 선단 공정이라고 그러죠. 이 최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수사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공정에서 그래서 검사에 대한 비중도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장비 또 검사 관련해서 들어가는 소부장들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